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런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그런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일단 문의 내용 보겠습니다. 비중 21% 8월 2일 69,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아직 수익권이긴 합니다. 더 내려올까봐 문의드려요 라고 네,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수익권이시니까 네,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9,000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단 타점을 조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올라갔을 때 익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조금 단기적인 악재가 있었죠. 바로 이제 카카오 그룹주의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원래 오늘 매각 일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각이 중단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유독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이 낙폭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1, 2% 하락인데 유독 이제 5% 이상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중간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둔화될 때도 있지만 카카오페이가 조금 이례적으로 연속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모멘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증권과 카카오 손해보험을 보유를 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증권사, 보험사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났죠. 2019년, 2020년에 대거로 지금 유입됐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매매를 많이 할수록 매매 수수료가 많이 창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수와 이용자 수 그리고 매매 횟수가 많아야지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020년에 비하면 한 2분의 1 토막, 반 토막 정도는 지금 난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증권업에 대한 그 사업적인 부분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해보험사. 예, 보험사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돈을 잘 버는 보험사들을 보면 보통 어떤 것들을 주로 운영을 하느냐, 종신, 암보험, 변액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기간이 길수록 보험사에서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의 그 카카오 손해보험은 지금 뭘 팔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미니보험을 팔고 있어요. 미니보험을 지금 팔고 있는 이유는 별로 수익도 안 되는데 의도 자체가 일단은 카카오 손해보험을 좀 많이 알리자라는 어떠한 마케팅 목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카카오페이라는 기업 자체가 자리를 완전히 잡은 거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투자 준비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흐름 따라가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뭔가 자리를 잡고 상용화시키기엔 조금 어려운 단계고 아직은 좀 알리고 있는 이런 마케팅적인 단계다.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의 수익을 바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이에 따라서 지금 2018년부터 지금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수준이다.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4배 정도 개선은 되죠. 그치만 여전히 적자 지속이라는 거, 물론 이제 예상 실적치지만 내년부터는 흑자로 좀 돌아설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가 관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실적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당장에 뭔가 급등하게 요소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좀 매매 수수료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제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는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이 가장 좀 자리가 안 잡혀 있지 않나, 좀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비유가 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좀 저평가는 맞아요. 어쨌든 내년과 이제 그 2024년에 회복세를 본다면 저평가는 맞지만 상승폭도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왜냐면 올해에 실적 추정치로 비교했을 때 적정 주가가 한 75,000원에서 80,000원 정도는 나오는 수준인데 지금 어쨌든 70,000원 이하대에서 놀고 있죠.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는 아직 안 왔지만 그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투자를 하신 분이 난 이거 장기적으로 볼 거야, 카카오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런 이제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뭐 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이걸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으로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일단 오늘 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매각 중단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단기적인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악재가 떴을 때는 3분의 1이든 50%든 대응을 하고 중간에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또 투심 악화로 한 번 더 쏟게 되면은 매수가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장기냐 내가 단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장기적으로 나는 이 종목을 볼 거야 라고 해도 굳이 카카오페이를 매수를 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차라리 카카오페이보다 카카오 그룹주가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보험 이쪽으로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업황이 좋지 않으면은 사실 주가의 모멘텀을 잃어버리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안정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기 관점에선 카카오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위하는 사업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업황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단기 관점에서 보셨다, 오늘 모빌리티 매각설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적정 주가는 70,000원에서 75,000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나는 못 기다리겠다, 정말 단기였다라고 하시면 지금도 어쨌든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겠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안 하시려면 반드시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목표가를 찝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도 예상 추정치지 그게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뭐 주가라는 건 그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정말 신도 모른다, 이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팔아서 어느 정도는 또 비중을 확보를 해놔야지 리스크 관리에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오늘 문의 주신 분은 오늘 하락을 했어도 여전히 수익권이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게 오늘 그 매각 중단이 정말 큰 악재로 작용해서 매수가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항상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매수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하락세였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매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6% 수익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는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세워놓은 전략대로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을 확보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응은 정말 하죠.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때도 여기서 매수했는데 안 팔았어요. 여기서 뭐 더 갈 것 같아 라고 내가 단정 짓고 그냥 갖고 있었다.
반대로 갑니다. 주식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갈 확률이 5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대응이 없다란 얘기죠. 이제 그때부터 40% 50% 마이너스 되면은 여쭤보기 이제 시작하십니다. 근데 50% 마이너스면은 본전이 되려면 80%에서 100%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호재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그렇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항상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매수 전략이랑 매도 전략을 항상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매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정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막말로 이게 100% 확신이 있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몰빵하면 됩니다. 내가 1억이 있으면 이거 당장 100% 올라갈 게 확신한다. 그러면 몰빵을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0%의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른다는 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라가도 못 파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대응 못해서 못 팔았는데 뭐 지금 냅뒀더니 손실이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을 잘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분할 매도 매수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고르되 거기서 항상 매수 전략과 우리는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분할 매도가 어렵다. 분할 매수가 어렵다. 그것조차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정만 해놓으면 목표가가 왔을 때 알아서 진입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래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도 문자로 매수가, 비중, 날짜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